네, 오늘 BOJ 금리 인상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BOJ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취임식을 어느 정도 잘 소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되돌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긴장감을 완전히 풀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취임식을 전후로 잔뜩 긴장했던 그런 면모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BOJ의 금리 인상 여부가 될 텐데, 사실상 이번 1월달 BOJ 금리 인상 여부는 미리 시장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BOJ 회의 전에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주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트럼프의 취임식 전후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얘기는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어떻게 부과가 될지, 실제 어떻게 단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취임식 전후에 나타났던 관세 행정명령은 따로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BOJ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내일 금요일이죠.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장 컨센이 3% 수준까지 재차 가속화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2% 목표 물가를 상회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BOJ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시장의 컨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월 9일 BOJ 지점장 회의에서조차도 최근 임금 인상에 대한 기조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런 배경 하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내일 있을 일본 BOJ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버나잇 인덱스 스와이프에서도 90%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40%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상승한 수치거든요. 뿐만 아니라 2년물 국채금리도 0.67%나 상승을 하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배경 하에서 만약 내일의 금리 인상 결정이 없다면 이 또한 큰 후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상 충분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내일의 금리 인상 결정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후에 일반적인 컨센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모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0.5가 되는데, 이게 0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수준이 되는 겁니다. 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일본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0.5%라는 기준금리가 일본은 95년 이후에 넘어선 적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유지해오면 결국 이 160엔이라는 레벨 자체가 BOJ로 하여금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는 그런 레벨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본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 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엔화 가치에 대한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유지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엔달러 환율이 160엔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흐름이라면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수준의 엔화 숏에 대한 베팅이 54%나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대략 137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투기적 엔화 숏 포지션도 작년 7월이죠. 절대 비교를 통해서 보면 크게 축소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당시죠. 24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충격이 생겼던 그때는 10년 내 가장 많은 수준의 숏 포지션이 형성돼 있던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더불어서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미국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엔화 숏 포지션이 빠르게 반대 매매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충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시기적 엔화 숏 포지션의 비중도 적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후퇴한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미칠 그 충격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BOJ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즉 달러 약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이 충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일 있을 BOJ 금리 인상 이후에 나타날 중요한 흐름은 3월달 일본의 임금 협상 부분입니다. 춘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노조의 임금 인상 목표가 일반적으로 5% 수준이고 중소기업이 6% 이 수준에 달성이 된다면 일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결국 임금 상승으로 상쇄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질 소득은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게 전반적인 일본의 내수시장 위축, 경제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디플레이션의 국면입니다. 그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오던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디플레이션이 재차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해야 된다. 따라서 3월 임금 협상에 대한 이런 3월 춘투에 대한 결과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고 맞물려서 더 의미 있는 부분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중요성입니다. 작년 7월과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숏배팅 청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금융시장 충격은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 엔화 숏 포지션이 반대 매매 물량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기억하기로는 당시에도 PMI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미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국면에서 BOJ가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 두 개가 맞물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따라서 달러 약세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BOJ 금리 레벨, 물론 여기서 금리 인상 이 하나만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해져서 궁극적으로는 달러 약세에 대한 트리거가 생겨야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 흐름 놓고 보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시장에 충격이 생겼던 사례가 많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내일 있을 BOJ의 금리 인상 여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엔화 약세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서라면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작년에 있었던 그런 금융시장의 충격은 여기에 맞물려서 미국의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려서 나타났기 때문에 달러 약세 트리거가 생겼던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보다 일본의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궁극적으로는 인하하는 사이클로 들어섰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 있는 시그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현재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달러 약세를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시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강한 고용시장에 충격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시그널이 생겨야 이런 조건이 맞물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